네,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3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진우인데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베타입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이라고 오늘 어떤 뉴스만 읽어야 되는지, 오늘 뉴스 많았는데 어떤 뉴스를 읽어드릴지 시사인 나경희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슬픔이 김민아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슬퍼요? 늘 슬픕니다. 별일 없으면. 별일이 없으면? 네. 우울하네 얼굴. 얼굴이 네. 아니요, 표정이요. 전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원래 방송 이렇게 하세요? 안 그렇잖아. 좋으니까 지금 슬픈 거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슬픔인데 여기에 맞게 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왔으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 보통 100일쯤 하는데 30일 만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네, 대통령이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 뭐 이런 콘셉트에 맞춰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 연단도 없애고 기자들과의 거리도 1.5m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좁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이 미디어월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옛날에는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질문도 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SBS 그다음에 조선일보 KBS 차례야. 그런데 자기가 그 다음 차례인지도 알아요. 근데 손을 일부러 들어줍니다. 그 전에 아는데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오늘은 없었어요? 네,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틀막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에 입장을 할 때 자기 명함을 제출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기자단 간사가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손등 기자를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122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이제 15개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부동산, 뭐 지역 균형, 뭐 의정 갈등, 뭐 여야 합치, 뭐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끔찍하죠. 그럼. 네, 참모분들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표정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만 신났어. 자기만 신났어. 그럼 밑에서 아우 참. 네, 그래서 몇몇 발언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지율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했었으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이제 갈등이 최소화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을 강조를 했고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7월 8일까지 이게 유예 기간 전까지는 협상이 완료될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얼마 전에 나왔던 주담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맛보기랍니다. 아직 엄청난 방안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오후 네 기대가 됩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부셔버릴까 이걸 뭐 어떻게 아니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죠. 물어봐야 하지 제가 뭐 이제 물어보면 됩니까? 난입을 해가지고 제가 뭐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평론가님, 자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상당히 재밌었고요. 네. 네. 추첨을 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 네. 그 식당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함 넣고 가면은 이제 나중에 추첨해서 경품 주는 거.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설명하는 스타일이 저랑 비슷한 게 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네. 오늘 점심 김치찌개 먹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점심에 뭐 먹었으니까 저녁에 뭐 먹었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점심 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오늘 말씀하시던데 그런 데서 이거는 좀 스타일이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답변 중에서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정말 우리 편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쓰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여러 사람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자리고 크게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유를 했어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끼리 뭐 묶어놓으면은 그건 시멘트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냥 네. 모래끼리 묶어놓으면 모래 덩어리가 되는 건데 네. 다 합쳐놔야 또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로봇 태권부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뭐 이런 관료들, 검사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봇 태권부가 큰 어떤 그러한 굉장히 힘이 있는 로봇인데 대단한 로봇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종사가 철수 같으면 철수처럼 이 행동을 하고 영희 같으면 영희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관료 사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왜 이 인사가 이렇게 되느냐 또 왜 뭔가 여당이나 또는 다른 이제 야당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결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딱 한 것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런 답변이죠.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의의 일격인 점이 좀 있습니다. 좀 그래요? 연합뉴스 기자니까 예. 좀 일반적 차원의 그런 것들을 질문할 줄 알았을 텐데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차별금지법 딱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질문시켰나? 이렇게 계속 농담을 농담을 중간중간 섞어서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장 확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한 발만 더 나아가서 좀 얘기를 해줬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꼭 사회 대립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보지 말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만 얘기해 줬어도 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인데 그 심도 깊은 토론인 것도 같고 또 비유를 또 적절하게 섞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신났어요. 지금 지금껏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신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지더라고요. 네. 아까 철학적인 문제, 심도 있는 얘기를 왜 조금 피해 갔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조만간 또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14시간 특검 조사 받은 한덕수. 한덕수.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요거 좋아하시네요. 중요합니다. 지금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잡아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한덕수와 한덕수 주변을 싹싹 잡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여태껏 자기는 비상계엄을 몰랐고 또 자신은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 높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 전 총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그 주장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본인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단독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한 전 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뒷주머니에 있더라. 네, 그냥 누가 꽂아놨더라 거의 뭐 우체통처럼. 소매치기가 누가 왔다 갔나요?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이게 뭐 작은 무슨 SD 카드도 아니고 5만 원짜리도 아니고 좀 넣어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조그만 포스트잇도 아니고 네. 큰 그리고 두꺼운 나름대로 몇 장쯤 되는 종인데 그거를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나는 몰랐어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계엄이란 이런 중차대한 일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 이제 접견실에 CCTV에 찍힌 거를 보면 네. 이제 한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문건을 받고 들고 나왔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 씨를 따로 만났는데 이후에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이 이게 아마 그 바지에 꽂혀 있던 네. 그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걸 가지고
집무실 손에 들고 이제 집무실로 나온 거죠. 네. 또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도 자기 집무실로 돌아와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한테 계엄의 적법성을 상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 그 기준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거냐 이게 좀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통과된 이후에 1시간 동안 한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장할 때 상의를 해요.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해제를 요구하는 거냐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죠.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돼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지금 국무위원들 대통령실로 소집해야 된다 연락 받고 나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한 게 아니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했다고 했는데 내가 계엄을 반대했고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계엄 반대하라고 지금 모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 모아가지고 계엄의 정당 계엄 도장 찍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화내주세요. 저는 슬픔이어서 슬퍼해야 그렇죠. 되는데. 슬퍼해야 돼요. 저는 슬퍼야 너무 돼요. 슬픕니다. 네, 이게 맞아요. 나라가 뭡니까 이게. 그렇죠. 네? 한덕수 뭡니까 이게. 네. 네. 한덕수 너무 슬픕니다. 네. 말년에 이게 뭡니까 나이가 네. 몇 살인데 지금 도대체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대통령 나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12월 3일 날 네. 10월 3일 날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방송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했는데 슬펐겠네. 그렇죠. 무진장 슬펐습니다. 네. 그날. 근데 이제 그 12월 3일에 이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네. 12월 4일 새벽에 국회가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요구안을 의결했죠. 근데 한덕수의 그동안의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계엄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네. 그 윤석열이 계엄을 한다고 하기에 말리고 말리다가 전 그러면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심의를 해야 되겠기에. 근데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거기서 다들 반대를 할 테니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게 헌법재판소 나갔고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못하게 안 했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 행동을 보면은 네.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뭐 실제로는 이 하기 전에 무슨 문건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뭐 검토를 막 하고 있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CCTV에 찍힌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후의 행동들이 이상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뭐 사전에 뭐 자기가 계속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순간에 자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네. 다른 거 다 그렇다 쳐도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국무조정실장한테 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게 계엄 해제가 그냥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요구를 하는 거냐 뭐 이걸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동을. 예. 그리고 2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 이제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답니다. 국무회의 여세요. 이래가지고 여는 건데 그 2시가 될 때까지 윤석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하벙커에서 결심지원실인지 뭔지에서 거기서 이 2차 계엄을 어떻게 하면 선포할 수 있는지를 뭐 법령집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예. 안 말린 거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은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한 사람의 자세냐?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닌 거고. 아니죠. 그리고 체포해야 나서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4일이지 않습니까? 네. 4일 날 윤석열이 그 밤을 그렇게 새고 새벽 3시까지 막 3시 4시까지 내가 그걸 찾아보고 무슨 기자회견을 해서 계엄을 뭐 해제하는데 뭐 어쨌다느니 이런 걸 하고 났으면은 좀 잠도 자고 이랬을 법한데 한잔 하고 네. 예, 큰일 본인 입장에서 큰일 한 거니까 예.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뭘 열심히 합니다. 뭘 한 거예요? 증거인멸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현이랑 점심 먹고 김용현 집에 가서 증거인멸하고 그런데 4일 저녁에 안가해동이라는 걸 하죠. 이 녀석들이 네. 안가해동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 날에 강희구라는 사람이 예. 이 김주현이랑 전화를 해가지고 예. 김주현이 전화를 해와가지고 문서 있어? 계엄 선포 문건이 있어야 된대. 문서로 해야 된대. 사인이 그렇죠. 들어가는데. 대통령의 이 행위는 국법상 문서로 해야 된다는데 그 계엄 선포할 때 문서로 했어? 안 했으니까 문서를 빨리 작성하고 그 문서를 작성한 거를 12월 5일 날 한덕수한테 전화해서 사인해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가 사인을 또 덜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엄을 안 된다고 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인해 달라고 할 때 거봐 내가 안 된댔잖아. 그리고 법도 헌법상 문서로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문서로도 안 했잖아. 내가 거기다 사인을 왜 해? 니네가 불법적으로 했는데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사인을 해요 거기다가.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총을 들고 다 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하 평론가나 나경희 기자가 맞겠죠.
막죠. 막아야죠. 근데 만약에 총을 들고 밖에 나갔어. 그러면은 못 막았으면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막은 사람도 없고 신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오히려 내가 막았어요 말은 했지만 오히려 계엄을 도움이에요. 자,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가 지금 주축이 된 계엄 국무회의를 보고 있고요. 어제는 또 무인기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에서 부의가 아이고 잘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격려금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무인기를 보낸 얘기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걸 보면요. 자, 한덕수와 계엄 국무회의에 참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내각이 다 수사 대상이 올랐고요. 무인기를 처음 10월에 보낸 거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저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안보실이었는데 신원식, 김태효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까지 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내란 특검 또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달리고 있는데 오늘 김주연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님 그다음에 누구한테 슬픔이 느껴집니까? 누구를 잡으러 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슬픔이죠. 근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요 흐름을 보면은 핵심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를 합법으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합법으로 도저히 못 바꿀 것 같은 거는 증거를 인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사람의 진술을 바꾸고 그 사람을 회유하고 이런 작업을 다 계획을 어디서 세우고 요거를 실행 계획을 어디서 세웠느냐 예. 안가해동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요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은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들 중에 네. 당연히 김주연, 박성재 그다음에 이상민 이완규. 그렇죠. 이완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에 이 조사를 당연히 해봐야 이 전체적인 이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나오는 거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했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봐야 전체적인 얼개가 다시 확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들을 한번 제가 볼 때는 슬프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론도 있잖아요. 네. 지금 고도 나온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국방부가 드론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예를 들면 드론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없어지고 어디서 추락했고 어디서 이제 박살이 났는지 이런 거를 평소에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관리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두 개를 국방부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개는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뒤집어 얘기하면은 안다는 거죠. 예. 모른다라고 써놨다는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다는 거죠. 국방부에 이것을 감사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드론을 감사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지금 파기가 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훈련에 실패를 했는지 이 사람들도 좀 슬프게 만들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 드론 작전 사령부의 김용연의 행보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자 버거보살 노상원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김용연이 윤석열은 군 면제입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가 나오면 화내거나 술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군인을 막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였는데 김용연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윤석열 캠프에 바로 합류하진 않았어요. 중암고 출신이지만 나중에 합류했는데 그 전까지 노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노상원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노상원 컴퓨터에서 나온 수많은 계엄 관련된 얘기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상원을 슬프게 만들어야 돼. 네, 노상원을.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이종섭, 김계한, 임성근 출금. 자, 최상병 특검 가봅니다. 이종섭, 김기한, 임성근 출국 금지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 최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소환 대상자로 오후에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날 출석에 앞서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본인은 최상병의 죽음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고요. 수중으로 들어가는 수색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리고 나는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자기가 지금 자기 병사가 죽었는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아무튼 난 책임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 최상병이 이게 숨질 때 일병이었잖아요. 일병인데 제 아들이 그때 일병이었어요. 최상병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군대에 갔는데 저는 취재하러 가서 그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어른들이 사회를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정말 꿈도 못 꿔본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당했다 얘기했는데 계속 책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김건희도 모르고 이종호도 몰라요. 그런데 이종호가 왜 임성근 사단장을 왜 막아줘야 된다. 얘는 지켜줘야 된다. 왜 이런 로비를 했을지 이 사람은 슬픔 느끼게 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 시사인에서 진행을 하는 예. 예? 뉴스인 그동안에 예. 이 동영상을 다 한번 봐야 돼요. 그동안 그렇습니까? 이 뉴스에서 진도가 얼마나 나가 있는지 예.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뉴스에서 다뤘는지를 네. 다 보고선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예. 다 반론이 다 된 얘기예요. 이미 그렇습니까? 다 반박된 얘기예요. 예.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뭐 권한이 없다 무슨 지시를 안 했다. 이미 다 반박이 된 얘기입니다. 지시를 안 했는데 왜 그 당시에 그 본인 부하들은 왜 사단장님 지시다. 예. 예. 여기 우리 물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금류에 네. 그 강에 가잖아요. 강이 넓어요. 근데 평소에는 물이 별로 안 차서 걸어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급류로 거기는 주변에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했냐고요. 바둑판식으로 수색해야 된다고 예. 했다. 예. 사단장님이 화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한 그 나눈 얘기들이 통화 내역도 있고 그다음 메시지 내역도 있고 다 있는데 예. 그게 다 이미 나왔는데 지금 본인은 지시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글러먹은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종호 씨 모르고 김건희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예. 멋쟁이병 카톡방 얘기 나온 지 그게 언제입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 거기서 누구 얘기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 다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지금 그 멋쟁이병 카톡방에서 골프 약속 잡고 이런 거 얘기한 적 언제인데 지금 뭐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평소에 시사인의 유튜브를 평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 광고까지 깔끔하게 네. 또 잘하시네. 평소에 봐야 네.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특히 자, 김민아 나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아 총통께서 어찌 분석했는지 임성근이 먼저 보라고 제가 전화해 볼게요. 임성근 전화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뉴스인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